치료적 판매 위니컷은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생애 초기에 은밀한 방식으로 아기를 우려하게 만드는 이 문제는 어머니에게 주어진 주요 과제가 환상을 가질 기회를 제공해 준 다음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명백한 문제가 되어간다. 라고 언급했다. 이 역설적 설명은 정신치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치료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환상의 기회는 궁극적으로 환자를 실망시킬 뿐이다. 떠오르는 희망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분석적 공간이 만들어지면 환자는 유년기 동안 갈망했지만 손에 넣을 수는 없었던 만족을 얻게 되리라는 희망과 함께 과거의 대상 관계를 재창조해 보도록 초대받는다. 그러면 치료자는 환자의 애도 과정이 시작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유아기적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보다 좌절시켜야 한다. 과거의 대상은 오로지 애도 과정을 통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치료적 환멸이라는 말을 therapeutic disillusionment이에요. 잠을 자다가 잠을 깨는 거라고 갖다 말이고 환상 속에 있다가 환상으로 또 벗어나는 과정을 disillusion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실망에 가까운 얘기인데 disappointment가 disillusionment인데 희망을 가졌다가 희망이 성취되지 않아서 실망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조금 치료적인 역동적인 개념으로 친다면 저는 그냥 깨어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디스일루션먼트가 테크니컬하게 디스일루션먼트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여기 보면은 유아기적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아기적 욕망이 아니고 유아기적 욕망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유아기적 욕망으로 생각하는 관념 같거든요. 원래 유아기 조금 여러 가지 어폐가 있는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아이가 엄마한테 바라는 전능감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그 의식이 어느 정도 자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능감이랑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거를 어떤 성인이나 성장한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능감에 비춰가지고 유아기 때 소망을 그거랑 같은 거라 이렇게 취급해 버리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이게 요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조금 접근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디스일루션먼트, 일루전먼트 이것도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하면 큰 사고. 그래저런 점차적인 치료 과정을 묶어내는 말이 디스일루션먼트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뭘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실망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이거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타협형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고 다음에는 조금 덜 만족시켜주고 이런 개념이라 가져갈 수도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워요. 아이가 이고가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엄마는 모성몰두를 할 필요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엄마가 점차적으로 아이로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제공하던 어떤 서비스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줄여나간다 의식적인 거라기보다는 가장 무의식적인 것들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나면서 엄마의 모성몰두는 점점 더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자기의 독립성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아이는 자기의 독립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이 아이와 엄마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위니카시 얘기는 엄마가 없는 아기라는 게 없다는 개념이죠. 아기는 벌써 엄마하고 엄마하고 하나인 상태로 출발한다는 얘기죠. 모성몰두라는 개념 자체는 아이의 모든 필요, 아이의 생각, 아이의 판타지 이게 모두 엄마의 것이 돼버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독립된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영역보다 우선 아이하고 관계에서 아이의 필요한 것, 아이의 욕망이나 아이의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으로 다가오니까 자동적으로 그걸 다 매치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할 일을 엄마가 다 아이의 수족이 돼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가 그 필요가 줄어드니까 그래저리 여기서부터 멀어져 나오면서 아이는 독립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치료 세팅 속에서
전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전이가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거나, 그러니까 말하는 프리에더퍼란 지점에 있는 분들은 공생 경험이 약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뉴라틱한 수준의 그 신경질적 어떤 레벨에 있는 분들은 어쩌면 사랑과 미움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자기 것으로 오지 못하고 많은 것을 억압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랑이나 미움이 어떤 것들이 억압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좀 더 사랑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자유스럽게 이 정서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이 제한된 삶에서 자유스러운 삶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전이가 일어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만족시켜준다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하는 게 저희 강 목사님 견해와 같아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아까 전능감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의 만족은 아니고 현재 삶 속에서의 어떤 것들이, 그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각각 다르긴 하지만 그 심리적인 구조로 봐서는 비슷하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얻을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이 자기 대신 만족시켜 준다고 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분리되기 이전 상태에서는 자기가 뭐가 필요하면 엄마가 대신해 주던 이런 시기를 있었는데, 이때 충분한 만족이 있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분이 오셨다고 한다면 이분도 자기가 뭘 좀 불편한 게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건데 이걸 자기가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할 게 아니고 선생님이 대신 해주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진학을 할까요 말까요? 나 그냥 자퇴할까요 말까요? 이런 패턴으로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 선생님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대학 가는데 어떻게 하면 대학을 선생님 좀 알아서 알려주세요. 라고 진학 가이드를,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자기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되는데, 그때부터 책임은 이 상담자에게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가 해주도록 하는 패턴을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뭐 욕망이나 이런 측면보다 이건 비유적인 것이고 현재 삶의 태도라고 보셔야 된다고 봐요. 하이데거는 사물을 얘기할 때 하나는 나하고 독립된 어떤 대상으로서 눈앞에 있는 대상, 내가 가면서 만나는 많은 대상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도구로서 쓰는 대상이 있는데 이 도구를 손 안에 있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손 안에 있는 대상은 독립된 실체로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있는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는 눈앞에 있는 대상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이 나무는 이 나무는 높이가 몇 미터고 그리고 지금 가지가 몇 개나 있고 그리고 수령은 얼마가 됐고, 이렇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 객관적인 대상으로 나하고 상관없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그 자연과학자들이 바라보는 대상들이에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서양 사회 속에서는 하이데거 얘기로는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대상을 그런 대상만 봐왔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파악한 거죠. 그런데 어떤 대상들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랩탑은 그 랩탑 자체가 처음 살 때는 이런저런 연구를 해서 샀지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몇 년도에 어디에서 만든 거고 이 기능은 어떻게 돼 있고 이 속에 램이 얼마고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지금 내가 원고를 써야 되면 원고를 쓰는데 이걸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 컴퓨터에서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건 거의 눈앞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하이데거의 얘기 속에서 그 망치 얘기를 했는데 못을 박을 때 망치는 그냥 당연히 있는 거고 망치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망치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독립된 대상으로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관계망 속에서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도구로서 도구의 연쇄 사슬이 있는데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그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를 엮어서 집을 짓는 데는 못이 필요하고 그런데 못을 받기 위해서는 해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해머는 이 집을 짓는다는 큰 어떤 이 관계 속에서 그 속에 하나의 도구인데 이 도구는 독립된 도구로서 연구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 관계에서는 우리는 다사인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얘기하는 눈앞에 있는 대상 혹은 손안에 있는 대상, 손안에 있는 그런 존재 형태가 있고 눈앞에 있는 존재 형태가 있는데 손안에 있는 존재 형태는 대부분 도구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실존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해서 따로 분류를 하는데 정신분석적으로는 사람으로서 실존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여기서 이게 도구로서 보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많은 경우에. 제가 봐서는 이 하이데거의 개념 속에 이 도구적인 측면으로 사물을 보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 대상을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손안에 있는 존재 하이데거 용어로 얘기하면 readiness to hand라는 개념이에요. 그래 readiness to hand mode of being이라는 얘기예요. 손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손안에 있는 존재는 도구적인 존재를 얘기해요.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서구적이에요. 서구 사람들의 어떤 자연을 대할 때, 대상을 대할 때 항상 도구화해서 사용하고 현대 문명도 전부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지금 정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도구적인 개념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 제가 봐서는 이 하이데거가 셋으로 나누는데 이 실존적인 인간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본다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도구적인 존재로 봐버려. 손 안에 있는 존재로 볼 때는 그냥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사물화된다. 말하자면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도구, 나의 도구, 내가 필요한 어떤 나의 태스크를 내가 가진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있는 존재라는 얘기. 당연히 있는 존재니까 이것은 내 도구니까 내 도구는 그 자체가 독립된 아까 사람일지라도 이게 사물화돼 버리니까 사물화되면 손 안에 있는 존재로 느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랩탑이나 내가 쓰는 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만년필을 쓰고 있다면 내가 그냥 만년필이거나 일상적으로 쓰는 대상으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는 그냥 하나의 도구잖아요. 엄마는 내 니드를 채워주는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즉각 도와주는 도구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인간을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분리개발화 되지 않으면 대상 자체는 자기의 몸의 일부라고 한다면 내 수족이라는 얘기. 내 수족이니까 결국 내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몸의 일부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독립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될 사람이지 저 사람 스스로 독립되게 뭘 판단한다고 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상이 돼줘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추구하는데 분석이 왔을 때도 이런 이분이 평생 그런 대인관계를 사물화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또 다른 사물로 보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재현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나는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지 내가 독립되게 나만의 세계를 가진 어떤 사람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래. 그래서 이런 전이가 일어나는데 그 전이 자체는 허용을 해줘야 돼. 정신분석적에서 본다면 어떤 때는 우리를 이상화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자기를 핍박하는 존재, 뭐라고 할까, 아주 배다부직스로 나쁜 대상 좋은 대상으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보기도 하는데 이 정서 자체는 허용을 해주되 이거 자체가 일루전이라는 거죠. 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환상에 의한 치료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환상, 일루전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전이라는 얘기, 트랜스퍼런스가. 과거의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를 나한테 투사하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면 원래 대상과의 가졌던 대상 관계를 우리에게 다시 투사하기도 하는 거죠. 그 속에서는 내가 어떨 때는 나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좋은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 과거의 대상과의 얽혔던 그 정서가 그 관계가 여기서 재현되는 것을 허용을 해주되 디스일루션먼트라는 것은 그런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투사액 동의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죠. 그래 우리를 사무라이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다. 즉 자기 손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생님 오늘 제가 좀 불편하니까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눕겠어요. 선생님 제가 누워서 저 상담을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오늘 내가 많이 어지러운데 30분 더 선생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자기를 실망시키는 거고 이거 선생님이 제 기능을 안 한다고 느낀다니. 그때 이게 디스일루션먼트라는 이분의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전능감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전능감을 만족시켜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대상을 찾아왔는데 그 정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나를 이상화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자기의 배답으로 우리에게 투사할 때는 자기가 엄청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데 그 정서나 이런 생각은 그대로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수용을 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이 전이가 그러니까 수용하기 이전에 이분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으면 나쁜 사람인 모습으로 우리가 참아줘야 돼요. 혹은 나를 이상화하고 있으면 나는 이상화된 존재로 그대로 있어줘야 돼. 우선은 일단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담자가 우리를 막 칭찬하면 여러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 사실을 이 사람 꿈을 깨고 싶어 하는 거죠. 선생님은 제가 만나본 치료자 중에 최고고요. 내가 박사 인분도 만났고 뭐 치료를 30년 하신 분도 있는데 선생님만큼 저를 잘 이해해 준 분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는 박사도 아니고요. 그 치료 경력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셀프 디스클로스를 해서 제가 사실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느끼시네요라고 나를 디스클로스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상화할 때 이상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있어요. 이상화하면 이 사람은 전이 속에 이 사람은 트랜스퍼런스 속에 일어나니까 그냥 그 정서는 느끼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도록 우리가 미리 꿈을 깨도록 해요. 그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이분이 화를 막 내는 경우에는 이때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화를 내는 사람을 진정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나를 이상화하는 사람은 내가 별거 아닌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또 나한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화를 내지 않도록 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선생님 어디서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제가 선생님 화나게 한 일은 없지 않은 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리얼리티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든 그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 전이성도 확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아니고 또 선생님한테 지금 내가 화낼 일이 선생님하고 하나도 없었는데 사실은 옛날에 아니면 치료 이 상담에 오기 전에 누구하고 만나서 무척 화났던 그 정서를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선생님이 화를 냈네요. 라고 그 사람이 이름 수긍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래요. 과거에 엄마한테 화났던 그 정서가 막 올라와서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차를 가져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럼으로써 전이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전이가 사라지니까 현실 속에 있는 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어떤 분은 세 번, 네 번 정기적으로 만나서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일 뿐이지 내 과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 환상 속의 대상이 아니니까 나하고 지금 1대1 관계에서 이분하고 주고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데 지금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꿈에 깨어버리니까 꿈속에 있을 때 이게 꿈에 일어나는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온갖 풍성한 자료들이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도록 허용한다는 거 첫째 조건이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처음부터 치료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이분이 화난 정서가 있으면 그 화난 정서, 화가 나 있는 상태로 그냥 일단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한테 화날 일은 없죠. 아마 선생님이 밖에서 화난 일이 있었나 보죠. 아니면 과거에 부모님이 많이 화를 내셨나 보죠. 라고 하면서 이분이 현실감을 느끼게 해버리는 순간 이분은 나하고 전이관계가 끊어진다. 그럼 현실적인 관계만 남기 때문에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나도록 전이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데 그렇지만 이분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을 때 과거의 원대상 같은 이 공격을 참아내지 않고 엄마한테 너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굴어? 하면서 야단을 쳐버리거나 아빠 같으면 너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거나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리라고 이 사람은 판타지 속에서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는 무의식 중에 그런 대상으로 나를 느끼고 있는데 실제 나는 이 사람이 이 내담자가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온갖 정서를 내가 그냥 컨테인하면서 수용하고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우선 이분에게 굉장히 치유적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원대상은 그 얘기를 하면 그냥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자기한테 혼내고 야단치고 했던 그 대상,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환상이 있지만 이거 자체가 내가 이걸 컨테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디스일루션먼트의 시작이잖아요.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라. 내 행동 자체가. 그 이 사람을 뭘 만족을 시켰다가 그 뒤에 만족을 안 시켜주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환상을 허용하는 건데 그 전이 대상인 내가 과거의 전이 대상처럼 행동하지 않고 다른 관계로 다가갔을 때 이분은 새로운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과거에 그 환상 속에 있는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나는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점차적으로 자기가 투사하고 있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감각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난다는 개념이죠. 이 사람이 자각이 생긴다는 얘기. 통찰이 생겨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디스일루션먼트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치료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스일루션먼트를 갑자기 디스일루션먼트를 아까처럼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버릴 이런 그러니까 전이 파괴적인 이런 디스일루션먼트는 기법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디스일루션먼트 자체는 역전이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과거의 대상을 다 우리에게 투사했지만 내가 과거의 대상과 다른 존재로서 기능할 때 이 두 가지가 패러닥시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서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판타지 세계지만 한쪽에서는 리얼리티 세계가 가미되잖아요. 이 리얼리티 세계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죠. 그럼 내가 이걸 컨테인하면서
이 사람이 예상하는 그런 리액션을 하지 않고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리액션을 해나갈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새로운 관계죠. 자기를 따뜻하게 공감해주거나 지지해주지 않았던 대상을 자기는 나에게 투사했는데, 내가 실제 리액션하는 것은 리액션이 아니라 일단은 리스판딩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대응하는 것, 내가 대응하는 게 내가 충동대로 하지 않고 잘 소화해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는 게,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쩌면 디스일루전먼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깨어남의 과정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보드라인 환자를 대할 때 전이는 충분히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히 하되, 이분이 뭐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하거나 치료의 틀을 깨트리려고 하는 부분들, 이분이 액팅아웃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의 틀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분에게 새로운 어떤 대상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하는 그 일루전먼트가 일정 부분, 그 정서는 공감이 되지만 실제 리얼리티 속에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기능하지 않음으로써 한편에서는 일루전먼트가 일어나지만 한편은 디스일루전먼트가 계속해서 함께 간다. 어떤 병행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너를 이걸 만족시켜줬는데 다음엔 만족을 시켜주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그 일루전 상태에서 디스일루전 상태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연상이 되는 게 어떤 통합되어 나가는 과정, 어떤 파편화된 여러 그 연결성이 없는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감정의 연속성이 끊어진 부분이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그 다소 좀 추상적인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었습니다. 예. 우리 닥터서는 이제 트레이닝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굉장히 뇌과학적으로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는 게 딜루전보다는 일루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루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엄마한테 원하는 전능감이라는 거는 과한 게 아니고 자기한테 그냥 필요한, 생존에 어쩌면 필요한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정도라면은 그게 일루전이겠는데 오히려 성장해 나가면서 딜루전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는 방상적인 그런 원하는 것들이 만족감을 원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일루전이라는 거를 어쩌면은 유아가 가지고 있는 일루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주변 환경에서 너무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센슈얼리티가 사춘기 지나면서 섹슈얼리티가 되었을 때에 그 자극 자체를 과하게 원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그 딜루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일루전, 차라리 그 일루전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제대로 찾아가는 게 어쩌면 그것도 치료라고 할 수 있고, 또 오히려 그게 더 성장이, 역으로 성장이 어른이 되면서 딜루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일루전을 어느 정도에서 만족할 것이냐의 수준,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면서 오히려 더 뭐랄까 더 삶의 질이 더 나아진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통찰 같아요. 그러니까 일루전의 상태가 안전하게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성격 구조가 딜루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어떤 그 환경이 채워주지 않았던 것들이 결핍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그 대상 추구라고 할까요? 헝거포 아브젝트인데 이 헝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지나치게 망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한 환경, 어떤 좋은 인바이러먼트를 만나면 이 망상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절한 어떤 통찰로 보여요. 망상을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일루전을 허용해야 된다. 그러겠죠. 기본적인 전이 상태는 허용을 하되 이 망상적인 부분에서는 벗어나도록 한다. 이 강 목사님의 통찰을 나중에 좀 더 구체화하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